이번 시간에 삼각함수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저 자신도 예전에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배울 때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지, 삼각형들이 왜 나오는지, 이 삼각형 변들 간의 각도의 관계를 왜 공부를 하는지 굉장히 의아하고 좀 뜬금없게 여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비디오에서는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그 이유, 왜 이거를 공부하는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쓸모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뭐 아주 자세하게 밝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웹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보면 삼각함수가 처음에 쓰이기 시작한 그런 증거들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런 것과 연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게 피라미드의 모양인데 이 피라미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삼각형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좀 더 잘. 이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 삼각형에서의 이런 각도, 어떤 각도가 무슨 의미를 지느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각도를 이 그리스 알파벳 세타, 세이타라고 읽는 이 글자로 나타냈었죠. 저도 여기서 그렇게 쓸 텐데요. 왜 삼각형과 각도가 왜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 가장 작은 도형이 삼각형인 셈이에요. 변 3개 이렇게 딱 그릴 수가 있겠죠? 삼각형. 이거보다 적은 변 2개 가지고는 어떤 닫힌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데 피라미드에서 왜 삼각형과 그 각도를 따지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높이는 피라미드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를 짓는 그 과정 중에 이 피라미드의 높이 자체는 직접 자를 들고 측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 가장 아랫부분에 이쪽 한 변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긴 땅이니까 여기는 지금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한 명이 서가지고 요 지점에서부터 쭉 걸어 나가면서 자기의 발걸음이라도 세면은 여기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발걸음이 몇 발걸음 옮겼느냐 이 거리를 셀 수가 있겠죠. 이 거리, 이 너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각도도 측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는 어떤 뭐 측량 도구를 잘 쓰면은 요 변이 올라가는 이 변을 기준으로 이 변이 올라가는 이 각도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요 밑변의 길이는 잴 수가 있고 이 각도도 잴 수가 있는데 이 높이는 잴 수가 없어요. 이 높이를 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밑변의 길이와 이 각도만 가지고 이 높이, 이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과 관련된 어,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삼각함수의 쓸모, 첫 번째 쓸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어,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를 계산하고자 하려는데 삼각함수가 쓸모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삼각함수가 쓸모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삼각형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원의 움직임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 원입니다. 이게 잘 못 그렸지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원이 있을 때 이게 원의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이 원이 이제 회전하는 바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퀴요. 이게 바퀴예요. 근데 이 바퀴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표시를 해놓은 점이 있다고 봐요. 이 원은 회전을 일관되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걸 회전 속도, 각 속도라고 하죠.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2차원에서는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요? 직각 좌표계 x, y 좌표계의 두 가지 성분, x 성분, y 성분 이런 식으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점의 위치가 지금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이 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점의 x좌표의 어떤 특정한 시점 t에서의 이 점의 요 x좌표의 길이 xt 그리고 y좌표의 길이 yt 얘를 계산해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각도를 어떤 세타라고 놓고 본다면 세타라는 어떤 각도를 갖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직각삼각형. 우리가 세타만 알면은 삼각함수를 이용하면은 xt는 얼마예요? 여러분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정의 배웠잖아요. xt는 코사인 세타고 yt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게 정의가 잘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각도만 알면은 어떤 바퀴가 회전할 때 특정 시점에서의 이 바퀴 위에 어떤 점의 2차원 좌표를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삼각함수의 유용한 이유 중에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이 뭐냐? 영어로 wave라고 해요. 웨이브, 여러분 웨이브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다의 파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파동이 결국 뭐 바다의 파도라는 것도 파동의 일종이거든요.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파동입니다. 이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계속 반복되는 얘가 파동이에요. 이 위로 아래로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파동이라는 건데 왜 삼각함수랑 파동이랑 연관이 되느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요 원이랑 다시 원 얘기로 돌아가서요. 요 원의 요 높이 있죠. 이 원 위에 이 특정 점의 높이를 이 높이만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 점을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높이만을 계속 시간에 대해서 x축이 시간이 되고 이 높이가 이게 y, t일 경우에 이 점이 바퀴가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 높이를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인 t잖아요. 사인 t라는 그래프가 이 원의 회전을 감안할 때 나오게 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사인 함수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파동, 웨이브, 바다의 파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웨이브예요. 웨이브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가장 쉽게는 그냥 용수철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에다가 추를 매달아 놔요. 이 추를 매달아 놓고 이 추를 아래로 좀 당겼다가 탁 놔요. 그럼 용수철이 위로 휙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진동을 하겠죠? 이 진동을 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 용수철의 높이를 역시나 다시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용수철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있죠?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이 줄을 튀겨요. 편으로 뭐죠? 활로 튕기든 아니면 뭐 손가락으로 기타 피크로 튕기든 현악기의 현을 튕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제자리에서 이 양쪽 끝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이 가운데 이 점의 지점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진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 특정한 점의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시간에 대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또 뭐가 되냐면은 파동이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빛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게 있죠. 빛은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또 뭐냐면은 파동이에요. 얘네들이 다 파동이고 사인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용수철, 현악기, 전자기파 얘네들의 어떤 수식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수식의 해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이 수식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건데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사인파 내지 코사인파 이런 삼각함수 파동 함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게 이런 파동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파동은 용수철, 변압기, 전자기파 등등과 다 연관이 되고 미분 방정식의 해로 등장을 하니까 사실은 이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수학의 굉장히 넓은 부분에 광범위하게 연관이 돼요. 여기서는 뭐랑 연관이 됐어요? 기하학적인 그런 도형의 모양, 이쪽 변의 넓이를 알았을 때 이쪽 윗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구하는 데도 쓰이고 그러니까 세모, 네모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고 원과도 관련이 되고 파동과도 관련이 되니까 삼각함수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수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외우고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좀 막연하고 좀 의아하게 느껴지죠.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봤으니 삼각함수 관련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서 이해를 좀 더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